수 있는데. 야, 큰 틀에서의 어떤 사고가 필요하겠는데요. 그런 큰 틀에서의 사고가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의 예산도 그렇게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이고, 에너지 쪽을 지금 또 그렇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제 지역사회를 한번 바라보면요. 네. 제가 지금 있는 분당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기에 아주 선도 기업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판교에 테크노밸리에 지금 벤처 중에서 아주 리딩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고, 또 정자역 부분에는 SK, CNC, NHN 이런 또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좀 더 넘어가면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 또 아주 큰 바이오의 하여튼 중심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벨트가 됐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K밸리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코리아밸리 또는 날리지밸리, 지식밸리. 그래서 이 벨트를 딱 그려놓고 보니까 이 뒤에 대학이 14개 정도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 벨트를.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을지대, 뭐 명지대, 뭐 용인대, 수원대, 쭉 대학이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 대학과 이 리딩 기업과 이 중간에서 이 기업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창업 기업들, 이렇게 벨트가 운영이 되면 어떤 산학연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 그 벤처 기업들한테 필요한 인력들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벤처 기업들이 리딩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만들고, 그 과정에서 창업 기업들이 막 거기서 탄생을 하고, 그 창업 기업이 탄생하는 과정에 대학들의 교수님들이나 그 연구 기술들이 거기에 또 접목이 되고, 이렇게 생태계가 돌아가면 전체 이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내년 1월 달에 전 세계 개봉하는 개봉작을 만들었어요. 근데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캐나다 회사들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 기술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야, 너희들한테 오다를 주고 싶다. 근데 오다를 받아오면 자기네 그 캐파가 갖고는 다 소화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줄라다 보니 뭐 애니메이션 학과들이 저 지방에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주변에 애니메이션 센터를 하나 지어서 전 뭐 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빌려서 써도 상관없어요. 애니메이션 센터에 아주 최고급의 비싼 장비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스페이스를 좀 확보한 다음에 자, 여기서 오다를 받아온 것을 그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애니메이션 학과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 이 오다를 할 수 있겠냐. 하겠다. 그러면 계약을 하고 그분들 교수님이나 학생들을 창업을 시켜서 데려와서 이 기계를 쓰게 하는 겁니다. 창업 초기에는 그런 기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계를 빌려주는 거죠. 정부가. 그럼 그걸 써요. 쓰다 보면서 거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도 만들어서 교수님하고 학생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한 2, 3년을 거기서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들다 보면 이 스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창업해서 처음에는 남의 오다를 받으면서 근력을 강화하는 거죠. 여기서 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또 이 리딩 벤처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들. 그 기술도 그런 그 기술 사업화 센터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서 그런 기술이라면 우리가 만들어줄게. 근데 그걸 누가 만드냐?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 그걸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교수님을 불러서 거기서 만들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정부가 자금을 자 당신들 50% 내고 우리 정부에서도 50% 지원해줄게.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창업과 동시에 비즈니스가 되는 그런 창업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생태계가 그러면 그런 기술을 받아서 큰 기업은 더 커지고 이런 기업은 이제 좀 근력을 쌓아서 경쟁력 강화 경쟁을 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클 수 있고 그러는 와중에 젊은이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또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돈 받으려고 뭐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전혀 관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못 보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대학은 교육부만 쳐다보고 있고 기업들은 뭐 산업부 쳐다보고 뭐 돈 받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스탠포드가 만들어졌을 때는 미국에서 아주 로컬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촌이지 않습니까? 워싱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에 있는 아주 로컬의 작은 기업들한테 인력을 공급하던 그런 대학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작은 기업들이 글로벌
컴퍼니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포드도 다 자연스럽게 글로벌 대학이 된 거지. 계속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탠포드는 글로벌 대학이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남대학교 이재원 교수님인가 어떤 모임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대구다. 그럼 대구에 있는 대학들이 대구에 있는 기업을 여하이 이 회사들의 경쟁력을 우리가 강화시켜 주느냐. 여하이 거기에 훌륭한 인재들을 공급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컸을 때 대학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같이 클 수 있다. 이게 결국은 생태계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과 인력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분당 K밸리가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그 입지 조건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이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살고 싶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라이즈 할 때 거기서 발사대 같은 그런 런칭 패드의 역할을 우리 K밸리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K밸리 포럼을 지금 이제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지역에 있는 기업가들을 일단 먼저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관계 기관들, 그다음 국회의원들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대학 뭐 창업보유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기적으로 전체 생태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필요하면 법으로 바꿀 건 바꿔주고 지원해 줄 건 좀 지원해주고 스스로 하는데 정부가 약간의 마중물을 좀 보태줌으로 해서 스스로 크는 거지. 지금처럼 이 부처는 여기다 막 물을 붓고 또 저 부처는 저기다 막 물을 붓는데 여기서 자라는 식물이 여기하고 전혀 관계도 없이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러면 창조 경제가 일어날 수 없다.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생태계가 건강하게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무럭무럭 자라게끔 우리가 제도를 바꿔주고 법을 바꿔주고 돈을 거기다가 마중물을 좀 넣어서 물꼬를 터주고 이걸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창조 경제다. 그러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창조 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창조 경제가 하나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전술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우리가 전술들을 좀 세워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 부처에서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제가 이제 왜냐면 이게 작든 크든 이게 실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좋아지더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속해 있는 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에너지라고 본 겁니다.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는 사실은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에너지와 ICT가 만나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걸 이미 책을 통해서 설파를 했고 그다음에 이 양반은 유럽에서 여러 정부 대통령들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와 ICT가 만나 있느냐? 만날 수 있는 여건은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만나 있지 않다. 그래서 에너지와 ICT가 만나게 되면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스마트 에너지라는 맞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포럼.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그런 기반 하에서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고 또 에너지를 비싼 에너지가 있고 싼 에너지가 있어서 비싼 에너지를 덜 쓰고 싼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이런 그 룸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에너지 포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법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상발전기 문제, ESS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중에 법안도 만들고 예산도 준비가 되면 아마 내년쯤부터는 그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일단 기업들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이제 시장이 열렸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의 시장이 없어서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하던 기업들이 다시 이제 뭔가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프라를 좀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저는 실천적인 일이라고 보고 K밸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5월 말에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무슨 산업단지를 만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땅도 사다가 긋고 거기다 건물 짓고 이거를 이제 개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발은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하모나이즈를 해서 여기서 창조적인 밸류가 마음껏 나올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 인력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냐.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 조금의 돈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큰 예산을 들어서 무슨 대단히 무슨 그 공단을 만들거나 뭐 단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니까, 그거는 우리들이 전부 머리를 맞대고, 작은 기업과 큰 기업과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활하게 또 대학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활하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기술 개발하고 창업할 수 있고 그 창업이 선도기업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잘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뭔가 비즈니스가 나올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당장에 오다 가져오면 그 오다를 프로세싱하는 센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거기서 창업이 그냥 일어나는 거고 거기서 학생들이 해외 오다를 프로세싱하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들도 스킬업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 빈 건물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동탄, 광교 이런데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잔뜩 있는데. 그렇죠. 그런 데서 살면서 분당이 그러니까 배드타운이 아니고 완전히 이 창조경제 가족 개념에 그렇죠. 창조경제 거의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이 공항도 가깝죠. 강남도 가깝죠. 그다음에 배드타운 주거도 좋죠. 완전히 중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전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창조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좀 이제 이해가 많이 가시리라 생각이 되고 이제 의원이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좀 해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벤처 신화의 주인공이셨는데 지금 예전 이야기로 잠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언제 그러면 처음 창업을 하신 거예요? 88년도입니다. 제가 88년. 30살 되는 해.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한다는 것이 뭐 참 드문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조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여튼 뭐 세무사하고 한참 싸웠습니다. 등록을 안 내줘가지고 왜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그 제조냐. 근데 그 당시에는 벤처 기업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렵고 힘든 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그때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PC가 막 나왔을 때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LG전자에 잠깐 있었는데 LG전자에서 오다를 좀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좀 개발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개발해주고. 그래서 그런 개발을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제 경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개발해주면서 제가 스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제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회사들이 뭐 지금 창업한다고 보십시오. 뭐 아이디어 좋으니까 사업 계획서 들고 정부에서 돈 줘가지고 이거 만들어라. 이게 마케팅이 됩니까? 이게 다 규모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그런 시장을 리딩하는 기업들하고 상호 협력해서 내 기술이 이 시장을 선다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먹힐 수 있는지 아닌지도 검증을 해봐야 되고 그걸 하는데 정부 돈만 갖고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건 해가면서 이러면서 성장을 해야지 처음부터 뭐 자기가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죠. LG에서 오다 받아서 뭐 100만 원짜리도 받아서 개발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이제 그러면 기업이 이제 조직도 좀 갖춰지게 되고 또 시장에 대한 눈도 뜨고 컨택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우리 제품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또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